네. 네, 마지막 시간까지 왔네요. 네.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은 뭐 무슨 자료 읽어보라고 좀 안 드릴 텐데, 제가 드리고 나서 조금 너무 후회했어요. 여러분 되게 어려울 텐데, 저도 막 아파가지고 누워 있는데, 그래, 조금 더 쉽게 강의하려면 좀 더 읽어봐야지 하면서 또 못 앉아 있겠으면 또 눕고, 전 코로나 걸리고 좀 많이 잤어요. 네, 전 잠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막 10시간도 잔 적이 있거든요. 자고 일어났는데 또 잠이 와서 오전에 더 자고 막 그래졌는데 원래 평상시에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자거든요. 제가. 근데 너무 많이 자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되게 늦게 자는 것 같더라고요. 한 1시 넘어서 자는 것 같던데 제가 사이버 캠퍼스 공지 올린 게 1시 애들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든든하고 좋았어요. 나만 밤새는 거 아니고 나만 늦은 시간에 있는 거 아니구나. 막. 저는 늦으면 한 3시 정도까지는 있거든요. 근데 4시 넘어가면은 아주 못 버티겠어요. 여러분도 건강 해치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제 의료법의 정당성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당성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은 법을 왜 지키나요? 우리 법학과 학생들은 법을 왜 지키죠? 하하하, 법이 있으니까요. 뭐 이런 건가요? 저는 비법학과 학생들은 법을 왜 지키는지 또 더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비법학과 학생 중에서 뭐 얘기해 줄 수 있는 학생 있나요? 왜 법을 지키죠? 왜 지키죠, 우리가? 우리 다른 학교에서도 제가 질문을 해보면 어, 형사처벌 안 받으려고요 라고 대답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어, 법의 강제력이 있으니까 어, 교도소 가면 우리 또 사랑하는 가족도 못 보고 아주 저는 그게 되게 고통스럽겠더라고요. 저희 애 낳고서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남자인데 교도소 가면 가족과 생이별이잖아요. 그거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아닌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계속 놀아줘야 되니까 그래도 보는 게 전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벌이 이래서도 고통스럽기는 하겠구나. 저 자가격리 했는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아주 나오지도 못하고 그나마 화장실 갈 때는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화장실 안 가도 되는데 한번 나가고 싶어가지고 화장실 바로 방 문 앞에 있으니까 갔다 와서 어, 왜 저렇게 화장실 자주 가? 이랬기는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창문 환기시키고 했는데도 아주 괴로워서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뭐 방역 신경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제가 뭐 마이크도 못 뿌리고 막 이랬어요. 네, 또 걸리긴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준비해왔어요. 괜찮죠? 두 겹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법을 왜 지키는지 한번 물어보고도 싶고, 왜 지키는구나, 라는 거를 좀 얘기해 보려고, 의료법의 정당성 얘기가 왜 법을 지키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의료법의 정당성 얘기를 할 텐데, 우리 법은 구속력과 강제력을 가지고 있죠. 구속력이라는 거는 규범에, 법 규범에 윤리적 정당성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구속력을 갖고 있죠. 그 법이 정당하니까 내가 지켜야 된다. 윤리적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우리 법은 꼭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되는 거지. 근데 실천법이 잘못되고 정당성이 없는 그런 법이다 하면 요즘에는 시민불복종을 통해서도 한 거 하고 내가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안 지킨다. 내가 바꿔나가마. 이래서 요즘에는 시민운동이나 시민불복종 운동으로도 많이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그래서 윤리적인 정당성이 있어야지 내 마음에서도 그 법을 꼭 지켜야지라는 구속력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지키고요. 강제력이 또 있어서 또 지켜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교도소 가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 못 보고 애도 못 보고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네. 이 형벌권이 실제 집행력이 있는지, 심리적 공포가 있는지,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연쇄살인범 유영철 아직도 살아있죠. 21명인가 여자분들을 살해해서 사체 유기하고 다 토막살인내고 그 수법이 아주 잔인하고 그 여성분들은 유흥업소 여성분들을 전화해서 이제 유인을 하는데 얼굴을 봤다고 해요. 얼굴을 봐서 마음에 들면은 데려가서 죽이고 내 스타일 아니네 하면은 안 컨택하고 그냥 돌려보내고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97년 이후로는 사형 집행을 안 했죠. 그래서 여태까지 쭉 국제 엠네스티에도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돼 있어서 사형 선고 받아도 지금 처형하지 않는 국가죠. 그래서 헌법학자들은 되게 고민거리예요. 뭐 사람 죽여, 뭐 교도소 가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두려워하지 않죠. 어떤 형벌이든지. 뭐 저 같은 사람은 무서워하죠. 어, 교도소 가면 안 되지. 어, 집행력이 있고 낙태죄 같은 규정도 실질적으로는 뭐 낙태죄로 처벌되는 기소율이 거의 뭐 10만 건, 뭐 몇십만 건 이렇게 실제 시행이 된다고 해도 연간 두 자리 숫자를 간신히 넘겼거든요. 기소율이 한 10명대예요. 20명대도 안 되고.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낙태죄여서 낙태 관련된 논문과 기소율 다 조사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기소가 안 돼요. 그리고 임산부들은 여성단체에서 어떻게 임산부 낙태한 여성 그 고통인데 교도소까지 가냐 이런데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면 임산부들은 기소까지 잘 안 가고 검찰 기소도 거의 의료인들 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을 기소하지 임산부들은 기소조차도 안 해요.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하는 말은 좀 다르기는 한데 그만큼 법은 있지만 기소하지 않으면 실제 집행력이 없는 법규범이잖아요. 그런 거 강제력이 없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사형은 어떨까요? 살인죄? 살인 어떻게 해서든지 잡히는 것 같아요. 프로파일링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제가 또 형법 전공이어서 또 이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뭐 그림으로 보는 뭐 살인 뭐 찾는 방법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인 저지른 사람들 다 어떤 지금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다 잡아낼 수 있구나. 잡아내도 이 사람들이 나 교도소 가지 뭐라고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까지 어떻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현대 형법학자들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심리적 공포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의료법에서는 어떻게 정당성을 받을 수 있는지
다 좋은 말이에요. 제가 교과서에 있는 말들을 그냥 다 추려와서 의료 영역에서 행위, 조직, 체계의 차원을 관할하는 모든 법규본들은 의료 시민사회와 의료 공론 영역에서 형성되는 합의를 수용할 수 있는 만큼 비례해서 정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시민사회와 의료 공론 영역에서 대화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자유롭고 왜곡됨이 없이 펼쳐질 수 있는 의사소통적 흐름의 통로를 제도화하는 역할까지 수행함으로써 확보된다는 점이 이제 의료법의 이제 정당성을 받을 수 있는 다 좋은 말들을 써놓은 거여서, 네. 좁은 의미의 의료법이 해야 될 역할은, 의료법은 의료생활세계와 기본법으로서의 임무를 담당하고 의과학으로 합리화된 질병 치료의 과정을 삶의 과정에서 어, 이제 등장한 것이고, 시민사회에서 수용되는 규범으로 채워져야지 될 것이고, 체제의 이념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과 권력이 생활세계에 침투되는 이런 이념의 폐해에 대해서 방어벽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법이어야지 의료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기대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의료법의 요청 사항은 중립성, 도덕성, 합리성 이 세 가지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의료법이 생활세계를 재생산하는 아까 식민지화됐던 그거를 합리화하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 사회보장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든 자유시장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던 이념적 선택과 관계없이 기능할 수 있는 규범들로 채워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거의 사회보장적 의료체계죠. 미국이 자유시장적 의료체계고, 미국 굉장히 비싸요. 의료 비용이 뭐 맹장 수술 뭐 몇 천만 원, 뭐 되게 간단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돈 비용 들지 않는데도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그 재정만 좀 악화되어 있는 거를 좀 손볼 수 있다면은 우리나라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저는 막 되게 뿌듯하던데, 여러분 병원을 많이 안 다니는구나. 저는 이제 병원 가서 이제 보험 받으려면 이제 영수증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반반, 어떤 건 공단이 좀 더 내거든요. 나 3만 원, 공단 7만 원, 와, 좋지 않나요? 어, 그래요. 저도 이제 대학생 때는 병원 많이 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애를 낳아보니까 애들이 되게 병원 많이 가요. 그 감기라든지 예방접종은 셀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 기억 못해서 어, 아기 수첩 같은 거 있거든요. 신생아 때는 이제 낳기 전에 몇 주마다 오라 이러는 아기 수첩이 있고, 이제 소아 수첩 같은 걸로 이제 바꿔주는데 몇 월 며칠 날 무슨 그 예방 접종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해서 이제 거기 V 체크해서 기억을 하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보장을 해주는구나. 예전보다 또 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해주는 예방 접종이. 네, 그런 것 같이 그것도 잘 돼 있고, 의료 수준은 우리나라가 와 엄청나죠. 거의 뭐 예전이나 뭐 희귀병으로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수술한다고 하지, 제가 아시는 이제 원장 선생님한테 이제 이모부님 이제 간암이셨어서 간암 어디가 유명한가요? 전화했는데 그런 어 속된 말로 이런 무식한 소리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웬만한 대학병원들은 그건 그냥 평범한 간암이잖아요. 특이한 암이 아니고 그런 노멀한 암들은 어디든지 다 잘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디가 더 잘하고 이런 거 없으니까 어디든지 잘 가서 치료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암 사망률 1위가 뭔지 알아요? 걸리면 거의 사망률 95% 이상. 몰라요? 누구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뒤에서? 맞아요. 췌장암. 췌장암 저 신체 장기에서도 저 안쪽 뒤쪽에 있어가지고 췌장은 진짜 제일 무디내어서
제가 그래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췌장암 저희 진짜 친한 친구 아버님도 췌장암 걸리자마자 사망하셨는데 췌장암 왜 사망률이 이렇게 높나요? 했더니 췌장암은 발견도 늦기도 하지만 이 췌장이 파괴되면 다른 장기가 파괴된다고 해요. 그런 질병들은 사망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췌장암 걸리면 거의 많이 한 90%에서 95% 이상은 사망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중립성, 의료보장 체계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아닌가요? 독일도 전 국민 의료보험 체계거든요. 독일은 뭐 희귀병이 됐든 무슨 병이 됐든 영원이에요. 국가에서 다 책임이에요. 그래서 독일 같은 국가는 이제 PVS 환자를 이제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들 국가가 다 부담하잖아요. 그 월 한 제가 알기로는 한 2천만 원 정도 월 들거든요. 한 분당. 중환자실의 모든 처치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개인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연명치료 하냐 마냐 국가 사활이 달린 거죠. 그런 분들이 3만 명에 한 명 정도가 깨어나시거든요. 그러니까 29,999명은 그렇게 돈을 투입을 해도 일어나시지 못하시는 상황이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와 너무 좋죠. 그래서 독일로 유학 형법이랑 법학원리 전공들은 아직까지 독일로도 좀 유학을 가거든요.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게 학생보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들고 가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다 의료비 면제죠. 국가가 전부 다 부담해요. 어떤 질병이 됐던. 와, 너무 좋죠. 근데 월급의 한 30%인가? 세 건강보험료로 내야 돼요. 아프든 아프지 않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일에 취직해서 월 300 받는다? 30%면 90만 원이 의료보험료예요. 아프든 아프지 않든 뭐가 더 좋은가요? 어, 말년에 독일로 이민 간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죽기 한 2년 정도 안에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 비용의 95% 이상을 죽기 2년 전에 다 쓰신대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진짜 여러분 막 몇 년 동안 병원 한 번도 안 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정도 되면은 이제 허리도 아파오고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허리 근육 주사도 맞줘야 되고 또 많이 이렇게 뭐 작업을 하다 보면은 저 목이 좀 많이 아픈데 목이 한 번 아프면 그냥 좀 놔두면 전신으로 좀 체력이 저하돼서 많이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신호가 와요. 한 2년에 한 번씩 또 여기 병원 가서 이 목 근육 주사 맞아야 되는구나. 그 기간 그냥 시간 없다고 넘기면은 더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아픈 데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장단점이 있을지 처음에 많이 의료보험료 내고 전액 무료로 받을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괜찮은 것 같아요. 직장 의료보험도 월 한 300만 원 정도 받으면 10만 원대 초반 내는 것 같아요. 건강보험료. 직장에서 반 내고 본인이 반 내잖아요. 그 정도면은 네, 3인 가족 다 보험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근데 이제 재산이 있으시면 조금 더 많이 내게끔 지금 이중과세 좀 문제가 생길 정도로 직장보험료 떼고 따로 지역보험료도 떼는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뭔가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뭔가를 바꾸고 있는 중이긴 한데 좀 이중과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뭐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국가가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어, 우리 국민들한테 정당성을 받으려고 하면 좀 더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상관없이 선택과 관계없이 기능할 수 있는 규범들로 우리가 의료법이 구성되어 있다면은 정당성을 좀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도덕성, 도덕적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거. 우리 다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법 규범들은 다 따르려고 하잖아요. 네, 우리 다 이성이 있어요. 네, 우리가 그 아침 생명윤리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 그 생명윤리 시간에는 성경 말씀도 읽었어요. 창세기에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고 인간 수명은 몇 년으로 해놨다. 120년으로 한정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서 죽기까지구나. 그런 얘기하면서 성경 얘기도 했는데 우리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 눈이 떠진 거예요. 네. 하나님 같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 먹었는데 왜 먹었어? 전 그러거든요. 안 먹었으면 여기 저 안 서 있어도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놀고 있겠죠. 여러분도 이 시간까지 늦은 시간까지 여기서 왜 필기하고 있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뭐 열매 따먹고 있지. 그게 더 낫지 않나?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는 게 나아요? 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살고 싶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중립성, 도덕성 다음에 이제 합리성. 의료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의료 기술의 발전을 법규범에 수용하고 동시에 촉진시켜서 의료 직능을 전문화, 세분화하고 의료 시장의 자유를 인정하는 그런 법규범이라면은 아주 이상적인 정당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지금 의료 기술도 하루가 다르게 달라져서 우리는 또 요양급여잖아요. 국가가 이거는 얼마 받아, 이거는 얼마 받아, 이 약은 얼마 이렇게 다 정해놓고 이 약 쓰면 안 돼. 이 약 쓰면은 너 과잉 진료다. 의사 처벌받기도 하고 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누가 정당성을 안 주겠어요. 그래서 너무 다 좋은 말들이어서 의료법에 이제 정당성을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 근데 이렇게 되면은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정당성에 대해서 네, 여러분하고 마지막으로 수업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의료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다른 학교들도 이제 보면은 이 교재대로만 나가면 되게 학생들이 막 눈이 막 이렇게 축 처져요. 근데 이제 사례나 케이스 같은 거 설명을 하면 이제 그때 막 되게 막 눈이 둥글둥글 막 눈이 막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이 교재보다는 사례나 케이스 위주 해당되는 범위에서 그런 것 좀 위주로 먼저 하고서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의료인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